예, 김동훈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게 뭐 여러 번 이전에 강의가 된 적이 있는 주제를 맡기셨는데 저는 사실 뭐 DCB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여러 대가 선생님들의 이제 자료를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김영국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D린이라서 부족하시더라도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DCB는 DES를 대신해서 ISR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엔 만들어졌죠. 근데 최근 이제 잭 인터벤션의 DCB 컨센서스 그룹에서 드노버 리전에서도 DCB를 사용해 보자 이런 페이퍼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란셋에 나온 바스켓 스몰 2를 보시면은 다이아미터 2.0, 3.0 정도 되는 베슬에서 스텐트에 비해서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2.0, 3.0을 가지고 있는 베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보험 고시도 바뀌어가지고 2.75까지는 DCB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DCB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이드 브랜치를 이제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브랜치도 그냥 DCB로 함으로써 스텐트 없이 Leave Nothing Behind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치료하는 것은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이제 사이드 브랜치 인볼브먼트가 있는 주로 이제 트루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스텐트 개수를 줄이고 원 스텐으로 끝내고자 하는 이제 시도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DCB가 그럼 스텐트 롬보시스나 리스테노시스에서 안전한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포케이션 리전은 다들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가 메인 어프로치가 되겠지만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어프론트 투 스텐트 테크닉이나 프로비저널 이후에 스텐팅을 추가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인벌브하고 있는 메인 브랜치와 사이드 브랜치 동시에 인벌브하고 있는 투 바이포케이션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이드 브랜치 다이아미터가 2.5 이상인 의미 있는 사이드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 더더욱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뭐 원스텐, 투스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에서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이제 40% 정도에서는 이제 투스텐트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요. 사이드 브랜치 어클루전이 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그 환자가 이제 고통을 막 느끼면서 어려운 프로시저, 이렇게 땀나는 프로시저가 되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를 살리려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스텐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래도 프로비전 스트레치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갈등을 하질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널, 뭐 어프론 투스턴트 뭐가 좋은지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ICT를 다 정리를 해봐도 그 첸 그룹의 DK 크러쉬가 너무 이제 데이터가 크고 압도적인 이제 데이터를 보여줘서 DK 크러쉬가 이제 좋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EBC 메인에서 프로비저널 스탠팅이 이제 플랜드 듀얼 스탠팅에 비해서 이제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TLR 레이트가 가장 관심사인데 6.1 대 9.3으로 프로비저널 스탠팅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또 결과를 보여줘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EBC 메인에서 말씀한 이제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원스텐 크로스오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을 해서 키싱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사이드 브랜치 스텐트를 넣을지 결정하는 건데 사이드 브랜치가 TIMI3 이하 90% 이상 다이섹션 이렇게 이제 매우 안 좋은 결과만 있을 때만 이제 스텐트를 넣고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벌루만 하고 돈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벌룬만 하고 둬도 되느냐 항상 궁금했고 하지만 이제 EBC 메인에서 그런 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스텐 크로스업 하고 나서 파이널 키싱 벌룬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죠. 건드리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코비스2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다른 결과를 보여줘서 파이널 키싱 벌룬을 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유는 이제 메인 브랜치에 루멘을 좀 더 확보해줬다는 점에서 어, 이전과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제 파이널 키싱 벌룬만 하고 끝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파이널 키싱만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탭이나 큘롯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러 번 느끼시겠지만 뭐 잘 하고 싶지만 좀 모자라서 티 스탠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가 기침을 한번 하면서 스탠트가 쭉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 큘롯과 티의 이제 중간 상황쯤 되는 경우도 생겨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큘롯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 큘롯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프로비전을 해놓고 키싱 벌루만 해도 괜찮기도 하지만 사이드 브랜치에 DCB를 해주면은 좀 더 사이드 브랜치의 TLR 레이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많이 없고요. 유로 인터벤션 2014년에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한 연구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시도가 좀 많이 있었죠. DCB를 하고 BMS를 이제 위에 덮는 이런 것과 이제 DS로 투 스탠트를 하는 걸 비교했는데 이건 이제 위에 있는 전략이 너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서 더 이상 뭐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겠죠. 프로비전을 T 스탠팅을 하느냐, 벌룬만 할 때 벌룬만 하고 끝내냐, DCB를 하는 것이 이제 비교한 연구가 요거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5mm 이상이면서 사이드 브랜치 랭스가 짧은 경우에 벌룬 한 거에 비해서 레일로스가 훨씬 더 DCB가 좋았다는 결과를 보여줘서 저희가 생각하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브랜치가 이제 10mm 전후로 이제 짧냐 기냐에 따라서는 이제 원 스탠과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많은 결과가 있고 물론 이제 사이드 브랜치가 긴 경우에 이제 투 스탠을 선호하는 것은 다 이게 DK 크러쉬 쪽 데이터 때문이긴 하지만 사이드 브랜치가 짧은 경우에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것은 뭐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5mm 이상의 트루 바이퍼케이션에서 사이드 브랜치가 10mm 이하인 경우에 그냥 벌룬만 하는 건지 아니면 DCB를 하는 건지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가 이제 첸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략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서크 오스티움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메디나 제로제로원 서크 오스티움에만 병이 있는 경우인데 서크 오스티움에 이제 DCB만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박만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크 오스티움은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도 잘 되고 그다음에 힌지 포인트기도 해서 스탠러지 아니면은 뭐 DCB를 할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크 오스티움에 DCB를 했더니 TLR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10%가 넘어가서 DCB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전략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로제로원 어떻게 하는지 코비스2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투 스탠트 테크닉을 64%에서 해가지고 다들 이제 투 스탠트 테크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TLR이 7.9%나 돼서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다가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드노브 리전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유럽 쪽에서 진행을 되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잘 된다면은 뎁트 프리드를 줄이고 스텐 트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고 또한 사이드 브랜치 어클루전의 리스크가 낮은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드노보 바이피케이션 리전에서 이제 DCB만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는데 이 그룹에서 이제 좀 냈는데요. 46개의 리전에서 DCB를 사용했을 때 TLR 레이트가 7.7%였는데 리서치에서 10%가 이제 레프트 메인 쪽에서 됐고 이제 병변 타입을 보시면 011, 010, 001 이쪽에서만 또 이렇게 재밌게 리서치가 와서 이 그룹에서 아예 이제 아까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던 그룹을 대상으로 그냥 벌룬과 DCB를 비교한 재밌는 연구를 보여줬는데 바이너리 리스턴시스가 이제 5.9 대 25.7로 DCB가 우월한 바를 보여줘서 뭐 스탠팅이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DCB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카리나 시프트는 이제 스탠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넣어버리면 이제 이건 물릴 수가 없는데 DCB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 카리나 시프트 없이 사이드 브랜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신석 선생님이 이제 요거 장기간 팔로우업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OCT에서 팔로우업 했더니 점점 파지티브 리모델링까지 이어져서 사이드 브랜치가 있는 병변에서 DCB 온리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4세 남자고요. 언스테이블 네이처로 왔고 가족력이 있었던 젊은 환자였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이제 LAD에 병변이 있어서 NGO를 찍어봤더니 바이퍼케이션을 인벌브하고 있는 병변이었고요. OCT를 좀 보려고 했더니 OCT만 통과해도 잘 안 되는 플로가 잘 안 가는 타이트한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DCB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엔지오스컬프를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찢었고요. 찢고 나서 OCT를 봤더니 여기 이제 아까 걱정했던 사이드 브랜치도 괜찮고요. 플랍 쉬프트도 없고 루멘도 꽤나 잘 확보되어서 얼른 2.75로 쭉 크게 불면은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결과를 보시면은 괜찮았고 OCT도 봤더니 뭐 달색도 심하지 않고 잘 끝나서 환자는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DCB를 바이피케이션을 쓰는데 사이드 브랜치를 치료하는 데서는 이제 non complex한 바이피케이션,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에서 프로비저널 스트레치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고 사이드 브랜치 딜라테이션, 프리 딜라테이션을 만약에 한다면은 다이섹션이 생기면은 스텐트를 넣어야 되니까 젠틀하게 좀 딜라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메인 브랜치에 이제 드노브 리전을 하는 것은 어떤 리전에서든 상관이 없겠지만 칼슘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잘 찢어지지 않고 달색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전을 잘 골라서 사이드 브랜치의 오클루전 리스크 없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